근데 이런 와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 네. 치킨 배달하고 떡 먹는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전국 민심 투어하고 있는 와중에 올린 거잖아요. 네, 한번 사진 볼까요? 아, 그게 네. 떡 먹는 사진. 이거 아, 거제에 거제에 머물고 있어요. 있다면서 네. 시민이 준 떡이에요. 그러면서 SNS에 올린 사진이죠. 본인이. 네네, 본인 SNS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에 있어요. 뭐 이렇게 올린 사진이고요. 또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킨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랑 함께 이렇게 치킨 배달을 하기 위해서 뭐 박스를 접기도 하고 직접 배달도 하고 이러는 게 뭐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청취하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약간 먹방 투어 느낌도 나고 뭐 그러는데 이런 민심 투어가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간 뭔가 하다가 뭔가 잘 안 됐을 때 뭔가 봉착된 상황에서 뭔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동안에 좀 관례였거든요. 또 이 민심 투어하면 생각나는 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있거든요. 아, 네. 그분 난닝구 투어 유명하거든요. 난닝구 야, 투어. 기억나네요. 네. 네, 호남 지역에 가서 이제 마을 해관에 머물면서 내가 빨래도 해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난닝구 빨아서 이제 빨래하고 널어놓고 뭐 이게 저런 2016년이죠. 맞아요, 맞아요. 거의 그래서 10년 전 사진이네요. 네. 그때 이제 새누리당 대표 임기 마치고 혼자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용꿈 꾸던 시절이었거든요. 김무성 전 대표가. 그래서 저런 사진들을 했는데 그때 뭐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아 뭐 그래도 서민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뭐 이분도 말도 노룩 패스로 유명한 분이라. 네, 이런 민생 투어는 이런 대권 꿈을 꾸는 분들이 꼭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도 또 유명해요. 이게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화로 옮기고 뭐 삼척 가서는 광부가 되시기도 하고 뭐 여수 가서 돌산 갓을 뭐 다듬기도 하셨고요. 안철수 의원도 2017년 대선 때 뭐가 잘 안 풀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저긴 동대구였나? 뭐 뚜벅이 유세 120시간 뚜벅이 유세 하신다면서 뭐 버스, 기차, 지하철 또 오른쪽에 있는 분은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이분도 뭐가 잘 안 되니까 부산 도시철도 가서 이제 1호선 타면서 시민들 만나고 뭐 하여간 뭔가 잘 안 될 때 그리고 큰 꿈 꿀 때 한 번씩 가는데 민생 투어 가면 이렇게 함정이 있대요. 아, 어떤 함정이죠? 일단 가면은 다 너무 좋아하고 사진 한 번 같이 찍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나? 지지자들은 또 와서 환영을 하니까. 그럼요. 그리고 사실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SNS상에서 욕을 하더라도 막상 마주치면은 사실 면전에 침 뱉기 어려운 게 한국 사람 정서잖아요. 그래서 또 막 같이 뭐 셀카 찍어요. 그러면 아, 역시 나는 인기가 많았어. 뭐 이렇게 계속 뭔가 착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뭔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민생 투어인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속보 올라온 게 한동훈 전 대표 소환장 네. 법원에서 특별 송달로 보냈는데 세 번째 패문부제다라고 네, 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지금 증언 좀 하라고 한 거잖아요. 12.3 네, 개헌 네, 때 맞습니다. 어떤 행적에 대해서 내 책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나와서 증언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예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패문 문제가 세 번째인데 네. 아니 여기는 안 나오고 지금 치킨 배달하고 떡 먹을 때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검찰 특검이 불렀을 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판사가 한번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서울중앙지법 이 형사 30일 단독 판사가 세 번째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법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너무 잘해요. 패문부제. 사실 와이프가 받아도 되고 가족들 누가 받아도 되고 뭐 그러는데 일부러 이제 비우고 나간 건지 일단 이렇게 세 번 정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소환장이 발행될 수도 있고 만약에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한종훈 전 대표는 내 책 읽어봐라. 나는 내 책에 다 썼다. 다큐멘터리 증언을 했다. 이런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법 제일 잘 알잖아요. 본인이 법정에 나가서 하는 신문에 답하는 증언이 가지는 그런 무게감, 네. 무게감 그리고 그걸 채택을 할 수 있는데 책에 나온 말로 검사든 판사든 그걸 채택할 수가 없잖아요. 잘 알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사실 너무 꼼수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 보수 성향 패널인 서정욱 변호사도 제발 거제나 진주에 가지 말고 법정에 가라. 본인이 내란 맞고 개헌 막았다고 말했으니 법정에 가서 증인 신문을 하고 선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또 이런 와중에 개혁신당에서 보도자료를 또 오늘 냈더라고요. 어떤 보니까 보도자료요?
그 추석 전날에 영등포 PC방에서 이준석 대표랑 더불어민주당 모경정 의원이랑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연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뭐 젊은 여야 의원들이 추석을 맞아서 스타크래프트 실력을 겨루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건데 저는 이제 스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젊지는 않지 않나. 젊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롤을 많이 하고 롤 자체도 또 약간 고인물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약간 뭔가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보여주기 쇼에만 너무 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타크래프트 하는 게 국민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이런 이벤트성에 너무 함몰되는 것이 결국은 좀 어디로 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 좀 봐 신기하지 님이 스타가 언제적 게임이야. 라이언님은 40대 청년 코스프레 웃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천여 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 밀어주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진종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뭐 녹취록 내용이 긴데 요약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인 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김경 의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음 파일인데 종교 신도 3,000명을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제 당비를 내야 돼요. 민주당은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를 해야지 이제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권리당원으로 네. 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당비는 대납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오갔다. 이건 그리고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려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엇갈려요. 여기 이제 제보자로 지목된 분이나 그리고 김경 위원장의 말이 좀 틀립니다. 그 김경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났던 그 서울시 사격 관련한 그 회장이 본인이 모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당비를 납부하면 된다라고 나는 소개를 해줬을 뿐이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내가 그냥 탈당하겠다 이렇게 그냥 말을 했고요. 저희가 언급이 됐던 분하고 MBC가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정희 전 서울시 사격연맹 부회장이 네. 제보자로 알려져 있는데 MBC가 통화를 했죠. 네. 통화를 했더니 자기는 여기서 언급된 분들이 그 불교 관련 신도가 맞는데 내가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김경 위원장이 내가 뭐 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예산도 좀 남아 있다고 해서 내가 만났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왔다고 해서 서로 제보자하고 그 사격 부회장하고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김경 의원하고. 그래서 일단 김경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을 한 상태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철장 감찰을 조사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 말이 다르니까 서로 누가 먼저 가입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하는 게 서로가 네가 먼저 했다, 네가 먼저 했다 다른 상황이어서 그리고 실제로는 또 가입은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불교 측에서도 야 이거 너무 국민의힘 통일교 냄새 나지 않냐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추이를 봐야지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도 어쨌든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이쪽은 또 봐야겠네요. 네. 어차피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진상조사 지시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윤리감찰단하고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계속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 진종호 의원이 어제 녹취를 한 게 풀 녹취를 공개한 게 아니라 약간 잘라서 했어요. 그래서 뭔가 네가 짜깁기 한 거 아니냐 이런 맥락이 좀 앞뒤 맥락이 드러나질 않아서 그랬더니 진종호 의원이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해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민석 총리 언급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의사 표명이지 김 총리와 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도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음 소식 좀 보면 아니 이거 신라 호텔 빌리겠다고 중국이 그래서 예식 네. 취소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근데 이거 다시 취소했어요? 네. 중국 측이? 네, 사실 이거 뭐 신혼부부들이 결혼식 하겠다고 잡았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고 그래서 신라 호텔이 취소를 하니까 신라 호텔
뭐 이거 사실 1년, 2년 전부터 요즘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한번 잡으려면.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결혼을 하면 신라 호텔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래도 옮겨가니 안 옮겨가니 말이 많았는데 갑자기 중국 측에서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교부는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에이펙 회의가 10월 말부터 11월 초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때 아마 서울에 와서 묵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취소를 한다면 그러면 참석을 안 하는 거야? 그런 의문도 좀 제기가 됐는데 그건 아니고 경주에 머물거나 아니면 서울에 다른 숙소로 가지 않겠느냐. 그럼 왜 취소를 했느냐? 아마 이게 그 예비 신랑 신부가 SNS에 올리고 약간 문제가 되고 하니까 뭔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벌써 예식 취소한다는 얘기 들으면 막 다른 데 알아보고 또 했을 텐데 네. 다시 또 기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네, 좀 황당한 상황인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도 되고 아니면 신라 호텔은 이왕 거기로 가서 하기로 했으면 우리가 취소를 하더라도 그 비용은 다 내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얘기는 지금 주한 미국 대사관에 네. 아까 그때 있었던 비자 관련돼서 재발 네. 방지 위해서 기업 비자 전담 데스크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서요. 네. 관세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통화 수합만 체결하면 되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정부가 통화 수합을 제기하긴 했지만 그것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지금 좀 잘 끌고 오다가 약간 헤매는 국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시 제 궤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언제 제 궤도를 찾느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아마 에이펙 회의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서 이 말을 유추해 본다면 그때까지는 안 될 거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좀 지금 잘 순탄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4,100 정도가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인데 여기서 3,500을 주면 우리는 80%가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IMF 같은 사태가 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익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정말 좀 협상단의 어떤 협상력과 그런 걸 좀 우리가 지켜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여권 내부에서 뭐 정확히 말하자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정부 내 동맹파가 너무 많다는 발언을 해서 이것도 논란이더라고요. 이거 어떤 맥락이에요? 이게 자주파 동맹파 이 발언이 2003년부터 있었던 건데 이제 동맹파라는 것은 한미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자주파 같은 경우 대북 관계라든지 중국 관계라든지 이런 걸 균형 있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른바 균형 외교론자인데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통일부 장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자주파 동맹파 싸움이 있었고 그때서 위성락 당시 북미 국장이 물러나기도 했었는데 이 논쟁을 다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을 제기한 건데 위성락 실장이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무슨 파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협상 국면에서 어떤 포인트를 찌르고 들어가느냐 무엇이 최적의 국익이냐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동맹파라는 그런 건 아니다. 나도 대통령실 안에서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세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뭐 초선들 뭐 여러 가지 원외 모임들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해요. 그리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해야 한국 내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미국에 이제 전달이 돼서 오히려 너 협상하는데 좋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들은 미국을 이제 뭐 너무 세게 비판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근데 위성락 실장이 말했어요. 그거 전혀 도움 안 되니까 레버리지 안 된다. 제발 좀 가만히 계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다 옳은 말씀이지만 이럴 때는 뭔가 협상단이 지금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